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발표나 연설에서 거의 뭐랄까 마법처럼 통한다는 3의 법칙.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3의 법칙.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좀 널리 퍼진 팁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로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팁이라고 하기엔 그 근거가 꽤 탄탄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 숫자 3인지, 왜 그게 청중의 뇌리에 딱 꽂히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은 뭐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이걸 실제 발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정말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3의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정의부터 해볼까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정보를 3가지 덩어리로 묶어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심지어 설득도 더 잘 된다는 거. 맞습니다. 딱 그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 심리학적 근거요? 그게 흥미롭네요. 네, 인간의 뇌라는 게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거든요. 근데 3회가 주는 그 안정감, 완결성 같은 게 있어요. 안정감과 완결성.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나 둘은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불안정해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넷 이상은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너무 많으면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딱 셋이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 뭐랄까 최적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에서 말하는 시작, 중간, 끝처럼요. 아하. 단순히 그냥 많이 쓰니까가 아니라 우리 뇌 자체가 선호하는 구조였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게 왜 발표의 황금률이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중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기억하기 쉬워서 그런 건가요? 기억력 향상, 그건 분명 큰 이유 중 하나예요. 3가지는 청중이 따라가기 쉽고 또 메시지가 머릿속에 딱 박히죠. 네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복잡한 주제 있잖아요. 이걸 3가지 핵심으로 딱 나눠주면 명확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아, 명확성. 네. 듣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한 3개쯤 된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인상을 줘요. 아,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렇죠. 마치 다리가 3개인 삼각대처럼요. 아주 안정적이죠. 이게 바로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예요. 삼각대 비유 좋네요. 확실히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결한 3부 구조는 청중의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두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네요. 명확해지고, 기억 잘 나고, 설득력 높아지고, 집중력까지 잡아주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강력한 4배 법칙을 실제 당신의 발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3개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이요? 네. 우선 발표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구조부터 셋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론에서 올해 저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예고를 하고요. 아, 미리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론에서 그 3가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그 3가지를 요약해주거나 아니면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발표의 뼈대를 아예 3부분으로 잡는 거군요. 서론, 본론, 결론처럼. 그럼 그 뼈대 안의 내용, 그러니까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장을 설명할 때도 셋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주 효과적입니다. 각 주요 논점마다 3가지 구체적인 예시라든지 아니면 통계 혹은 전문가 의견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 근거를 3가지로? 네. 이렇게 하면 주장이 훨씬 탄탄해 보이죠. 그리고 또 슬라이드 같은 시각자료 만들 때도요. 한 슬라이드에는 키워드나 핵심 문장을 가급적 3개 넘지 않게 하거나 관련 이미지를 3개 정도 배치하는 식으로 간결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 맞아요. 슬라이드에 글자 빼곡하게 있으면 진짜 숨 막힐 때 있잖아요.
간결하게 3개 정도?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요. 그럼 전달 방식, 그리고 말하는 방식에도 혹시 셋을 활용할 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달할 때 리듬감을 주는데도 이게 유용해요. 예를 들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하면 훨씬 강력하게 들리죠. 오, 3번 반복, 강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일부러 3가지 선택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지는 방식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고급 스킬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짧은 침묵을 3번 정도 활용하는 것도 긴장감을 조절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네요. 구조부터 시작해서 내용 구성, 시각 자료,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이건 뭐 단순히 숫자 3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3의 법칙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인지 방식을 활용한 일종의 정보 설계 전략인 거죠. 정보 설계 전략? 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조화해서 청중의 머릿속에 명확하고 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를 준비하실 때 내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당신의 발표는 확실히 더 명료해질 거고요.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설득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 스킬 어떤 기교라기보다는 청중과의 소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검증된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3의 법칙이 발표나 글쓰기처럼 명확한 소통이 중요한 영역에서 이렇게 효과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 설정, 심지어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셋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어떤 명료함이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 발표를 넘어서 삶의 다른 부분에도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실 만한 그런 생각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